제외 영상 보면서 휴직은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식상해서 컨텐츠 같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낼 건데 3초 안에 대답해 보세요. 대체 왜 매달리면 안 되는지 딱 3가지만 말해 보세요. 아마 90%는 대답 못했을 거예요. 어디서 매달리면 안 된다고 주워 듣긴 했는데 제대로 이해는 못한 겁니다. 이해를 왜 해요?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대체 왜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했을 때 손해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충동을 참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충동을 한 번이라도 더 참고 한 번이라도 정신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매달리면 제외에 어떤 상황이 생기고 대체 왜 제외가 어려워지는지 총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큰 문제예요. 헤어진 사람이 다시 재회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막상 헤어지니까 나도 너무 힘들고 외로워. 헤어질 땐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감정, 고통이 생기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재회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헤어지고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매달리면 이런 고통은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죠. 매달릴수록 재회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생기고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별 초기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안정감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헤어졌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네. 정말 헤어져도 괜찮겠다.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죠.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를 직접 느껴보면서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힘든 감정이 느껴지면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힘든 감정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려 한다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매달리면서 안정감을 주게 되면 감정 투자는 당연히 줄어들고 힘든 감정도 느낄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다 솔로 생활에서 오는 해방감, 자유로움,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 굳이 재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스트레스가 높아져 논리적인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재회를 하기 위해선 논리적인 대화를 꼭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설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내 입장을 잘 풀어서 설명해야 될 때도 있죠. 이런 대화를 잘하기 위해선 상대방도 같이 이성적인 상태가 유지돼야 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뇌과학을 진짜 쉽게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 뇌는 불편한 상황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이성적인 사고 능력은 저하되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매달림은 상대방한테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 말은 매달릴수록 상대방이랑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매달리느라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작 해야 될 때 필요한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추후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진짜 재회 유튜버들 중에서 저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건데 이별 후의 분위기가 무거울수록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별 후 분위기가 가볍고 아무렇지 않을수록 연락은 쉬워져요. 당연한 개념인데 왜 아무도 강조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서로 쿨하게 헤어지는 커플들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처럼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삼자들이 보면 얘들이 사귀었던 사이였나 싶을 정도로 쿨하게 서로를 대해요. 그런 커플들은 서로 안 좋아해서 안 힘들게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쳐도 일방적으로 매달리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분위기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매달리고 계속 진지한 대화만 하려 하면 상대방은 내 연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매달림이라도 없어야 차단을 당하거나 일십을 당하거나 무성의한 답장을 받지 않고 해야 될 때 필요한 얘기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상대방이 느끼는 내 가치가 하락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알 얘기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인간관계는 을 입장인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을이라는 관계는 누가 더 많은 감정을 투자하고 아쉬움을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가치가 높고 다른 남자들한텐 공주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을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느끼는 내 주관적인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평범한 일반인이랑 연애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 연예인의 가치가 낮다고 느껴서 먼저 연예인을 차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미 자기가 가진 것, 가져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는 객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람마저도 주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로는 자기가 이런 가치 높은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의 가치를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재회를 선택하려면 연락, 만남, 대화, 어떤 상황에서든 내 가치는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유리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매달리면서 이렇게 같이 떡락을 하면 상대방이 재회를 선택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더 쉬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대화할 마음이 없는데 계속 대화를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특히나 자기 위치나 입장을 무기 삼아서 거절을 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강요한다면요. 대화를 강요하는 이유고 나발이고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질 겁니다. 내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이런 이미지가 생긴 뒤에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믿고
두고 거르게 될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내가 아무리 진심을 상대방한테 전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내 감정 욕심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얄밉고 반감이 생기고 꼴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차단을 당하거나 독설을 듣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이 관계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은 나만의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헤어졌다고 스스로 가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라는 여자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남자한테 A는 인생에서 다시 만나보기 힘든 가치가 높은 여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남자한테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A라는 여자의 가치는 같지만 A를 판단하는 남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예쁘고 가치 높은 사람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한텐 롤렉스가 정말 좋은 시계지만 찐 부자들은 롤렉스 취급 안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건 내 손을 이미 떠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객관적인 가치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존심이 떨어질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텐 제외 말해주는 멋진 오빠일 수도 있지만 제 동생한텐 맨날 꼰대질하는 쓰레기 오빠예요. 제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댓글란과 설명란에서 제외 무료 PDF 받아보세요. 책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나 하세요.